생성형 AI 요즘 정말 핫하죠?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단순히 신기한 장난감을 넘어서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오늘 그 핵심 원리부터 미래의 모습까지 제가 아주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생각해보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AI는 주어진 데이터를 그냥 정리하고 분석하는, 뭐랄까 좀 똑똑한 분석가 정도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심지어 코딩까지 하는 창의적인 파트너가 됐습니다. 단순 분석가에서 창조자로. 아니 대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도약이 가능했던 걸까요? 우선 가장 기본 개념부터 확실히 잡고 가죠. 생성형 AI라는 건 아주 쉽게 말해서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막 배우고 나서 세상에 없던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면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정보를 정리하는 걸 넘어서 이제는 말 그대로 창작의 시대가 열린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살펴볼 거냐면요. 먼저 생성형 AI의 정체가 뭔지 알아보고 그 다음엔 이 AI랑 어떻게 하면 제대로 대화할 수 있는지 그 기술을 배울 거고요. 또 나한테 딱 맞는 최고의 도구는 어떻게 고르는지 팁도 드릴 겁니다. 물론 AI의 위험성과 책임 문제도 당연히 짚어봐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AI가 그려나갈 우리의 미래까지 함께 내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섹션, 창조의 서막부터 바로 시작해볼까요? 모든 걸 바꿔버린 이 혁신적인 기술, 그 중심에, 그 심장부에는 대체 뭐가 숨어 있을까요? AI의 역할이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뀌었는지 이걸 보시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예전에 판별형 AI는 이거 고양이 맞아? 이거 스팸 메일이야? 처럼 예, 아니오로 답을 찾는 역할이었죠. 근데 지금의 생성형 AI는 고양이 그림 하나 그려봐, 스팸 아닌 것처럼 메일 하나 써봐 같은 열린 주문을 수행합니다. 이건 뭐 그냥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뒤바뀐 거죠. 아니, 그럼 대체 뭐가 이걸 가능하게 한 걸까요?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는 바로 트랜스포머라고 불리는 혁신적인 AI 설계 구조가 있었습니다. 이 트랜스포머는요, 단어를 하나씩 순서대로 처리하던 기존 방식의 틀을 그냥 깨부순 거예요. 이게 마치 책을 한 줄씩 읽는 게 아니라 페이지 전체를 한눈에 쫙 스캔하는 것과 같아요. 문장 전체를 한 번에 보니까 긴 글의 맥락도 놓치지 않고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지금의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든 결정적인 한 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트랜스포머의 진짜 핵심, 그 심장부에는 바로 어텐션, 우리말로 하면 집중 메커니즘이 있어요. 우리가 책 읽을 때 중요한 부분에 형광펜 쫙 긋잖아요. 딱 그거예요. AI가 문장 속에서 이 단어가 핵심이구나 하고 스스로 가중치를 부여해서 중요한 의미에 집중하는 기술이죠. 덕분에 진짜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해진 겁니다. 자, 이렇게 AI가 똑똑해졌는데 그럼 우리는 이 강력한 도구랑 어떻게 대화해야 최고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두 번째 섹션, 대화의 기술이 중요해집니다. 왜냐면 우리가 어떻게 말을 거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정말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AI한테서 최고의 답변을 뽑아내는 네 가지 원칙,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냥 뭉뚱그려서 그 하나 써줘, 이러면 안 돼요. 대신에 너는 지금부터 IT 전문가야. 친환경 에너지의 장단점을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500자 정도로 설명해줘. 라고 구체적인 맥락과 역할을 딱 정해주는 거죠. 이 작은 차이가 결과물의 수준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혹시 좀 복잡한 일을 시킬 때는요, 이 작업 분해하기가 정말 꿀팁입니다. 예를 들어서 논문 한 편을 통째로 써달라고 하지 말고요. 먼저 논문 개요부터 짜줘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개요를 바탕으로 서론을 써줘. 이런 식으로 단계를 쪼개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AI도 덜 헷갈리고 결과물 퀄리티가 확 올라갑니다. 좋아요. 이제 대화법은 알았어요. 그럼 누구랑 대화해야 할까요? 세 번째 섹션에서는 수많은 AI 도구들 중에서 여러분의 목적에 딱 맞는 그야말로 나만의 툴킷을 고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텍스트 AI 3대장, 뭘 써야 할지 고민되시죠? 만약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다, 범용성이 제일 중요하다? 그럼 일단 젤TTT로 시작하는 게 제일 무난하죠. 근데 만약 수백 페이지짜리 논문이나 보고서 같은 긴 글을 분석해야 한다면
긴 글 처리에 특화된 제미나이가 정답이고요. 무엇보다 깔끔하고 신뢰도 높은 글쓰기가 필요하다면 클로드가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림 그려주는 AI는요? 내가 말한 대로 딱 그려줬으면 좋겠다 싶으면 DALL-E3가 좋고요. 반면에 내 상상력을 자극하는 예술적이고 몽환적인 작품을 원한다 하면 미드저니가 독보적입니다. 그리고 만약 모든 설정을 내 손으로 직접 만지면서 실험해보고 싶다면 오픈소스인 스테이블 디퓨전이 최고의 놀이터가 되어줄 겁니다. 와, 이 비유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미드저니가 최고의 셰프가 요리를 내어주는 고급 레스토랑이라면 스테이블 디퓨저는 모든 재료와 도구를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나만의 주방이다. 그러니까 하나는 완성된 예술을 즐기는 곳이고 다른 하나는 예술을 창조하기 위한 모든 도구가 갖춰준 공간인 셈이죠. 근데 말이죠. 이렇게 강력한 기술일수록 당연히 어두운 면도 있겠죠. 네 번째 섹션에서는 생성형 AI의 한계와 책임, 즉 우리가 이 기술을 현명하게 쓰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AI가 진짜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현상, 이걸 전문 용어로 할루시네이션, 우리말로는 환각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짐 사건이라는 유명한 짤 있잖아요. 이게 바로 AI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사실처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AI는 사실을 알고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배운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 단어 다음에 이 단어가 오는 게 가장 자연스러워 라고 예측해서 뱉어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버그나 오류가 아니라 지금 기술의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보셔야 돼요. 이 환각 문제 말고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위험들이 더 있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인간의 온갖 편견을 그대로 배워서 증폭시키는 편향 문제, 그리고 원작자 허락도 없이 데이터를 막 학습해서 생기는 저작권 침해 문제, 지금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뜨거운 감자들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흥미진진한 이야기죠. 이 놀라운 기술은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AI가 그리는 우리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AI는 이미 텍스트, 이미지, 소리까지 다 알아듣는 멀티모달 시대에 들어섰고요. 머지않아 인터넷 연결 없이 내 스마트폰 안에서 바로 작동하는 온디바이스 AI가 일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좀 먼 미래 2034년쯤에는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범용 인공지능이 등장할 수도 있다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장이 얼마나 엄청나냐면요. 숫자를 보시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2022년에 약 100억 달러였던 시장이 2030년에는 1000억 달러를 넘어설 거라고 해요. 불과 8년 만에 시장이 10배 이상 커지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140조 원이 넘는 시장으로요. 정말 엄청난 변화의 초입에 우리가 서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시대에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능력은 뭘까요? 이제는 그냥 반복적인 일을 잘하는 것보다 AI라는 엄청난 도구를 데리고 어떤 질문을 던지고 어디로 끌고 갈지 이 방향을 정해주는 능력이 비교도 안 되게 중요해진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AI의 능력이 계속해서 발전한다면 과연 AI는 영원히 우리의 편리한 도구로만 남을까요? 아니면 언젠가 우리를 이끄는 지휘자가 될 수도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